오늘은 땅치 망가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치 망가닥 버섯은 우선은 주름버섯목 만가닥 버섯과 만가닥 버섯 속에 속해 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지금 10월이니까 주로 이제 10월 말까지, 늦게는 10월 말까지 볼 수 있는 버섯입니다. 우선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갓은 2에서 8cm 정도니까 보통 크기이고요. 사진 속의 버섯은 어린 개체입니다. 성장하면은 8cm 정도까지 자란다 했으니까 그리 작은 편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갓 표면색이 어릴 때는 짙은 갈색이다가 성장하면서 쥐색, 연한 회갈색으로 변해갑니다. 자루의 길이는 3에서 8cm 정도니까 보통 크기이고요. 자루 표면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루는 어릴 때 방망이 모양이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위아래가 거의 같은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주름살은 어릴 때 백색에서 크림색으로 변해간다고 했는데, 망가닥 버섯과의 버섯은 포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주름살에서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루는 주름살이 자루에 붙은 모양은 바르게 붙은 모양인데, 이게 오래되면은 약간 내리붙은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주름살 간격은 촘촘합니다. 어디서 발생할까요? 가을에 호남림, 그러니까 소나무와 참나무가 자라는 땅 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거나 다발로 발생하는데, 이 나무들의 외생균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외생균군이라는 건 공생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어야만 자랄 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보통 땅치 망가닥 버섯이 송이 끝물에 나온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겹치는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9월 말, 빨리 나오는 지역에서는 9월 말 정도에도 나오니까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나온다고 보면 그 중간에, 그러니까 송이 발생 시기랑 많은 시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환경을 보면은 송이가 자라는 그런 높은 지대에서 보통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색 깔때기 버섯하고는 시기적으로는 겹치지만 자생지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땅치 망가닥 버섯은 고지대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발생 환경만 본다 그러면은 까치 버섯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참고로 땅치 망가닥 버섯의 포자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망가닥 버섯 속의 버섯은 포자가 둥근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이 일본에서는 뭐 송이와 견줄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먹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데쳐서 정리한 모습인데요. 아주 깔끔합니다. 벌레도 안 먹고. 원래 이 버섯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은 국물 맛이 뛰어나다고 해서 맛있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일단 우동으로 한번 해서 우동 국물로 해서 먹어봤는데 별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맑은 장국으로 해서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끓여봤는데,
역시 그렇게 시원한 맛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볶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맛이 깔끔하고요. 단아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볶아 먹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발생지나 뭐 여러 특성이 땅치 망가닥 버섯과는 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나 뭐 색깔 이런 면에서 좀 닮은 깔때기 버섯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섯은 식용할 수도 있고 독성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약용 버섯이기도 합니다. 원래 깔때기 버섯은 원래 이름이 회색 깔때기 버섯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버섯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깔때기 버섯이라고 불리던 버섯인데 지금은 혹 깔때기 버섯 아니면 바뀐 속 이름을 따서 혹 굽다리 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섯이 속이 바뀌었는데요. 속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버섯이 깔때기 버섯 속의 기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깔때기 버섯이었는데 이 버섯이 굽다리 버섯 속으로 가면서 회색 깔때기 버섯이 기준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깔때기 버섯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종이 되면은 앞에 접두어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회색 깔때기 버섯에서 깔때기 버섯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그냥 깔때기 버섯 속명만으로 된 기준종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깔때기 버섯 하면 깔때기 버섯 속을 다 이르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냥 회색 깔때기 버섯이라고 부르는 것이 소통할 때는 편합니다. 자, 외형을 살펴볼게요. 갓은 지름 6에서 15cm 정도니까 앞에서 본 땅지 망가닥에 비해서는 좀 훨씬 큰 편이죠. 그리고 뭐 둥근 모양에다가 어릴 때는 둥근 모양에다가 점차 펴지면서 평평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운데가 오목해집니다. 이 정도까지 되기는 좀 보기는 좀 드물고요. 깔때기 버섯 속의 버섯이 말 그대로 깔때기 모양으로 최종적으로는 깔때기 모양으로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버섯은 뭐 보통 크기도 크고 해서 깔때기 모양으로 변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경우 사진처럼 이때가 최상이죠. 최고 많이 변한 깔때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보면은 갓 표면색은 연한 회색에서 회갈색 내지는 뭐 회백색을 띠게 되고요. 가늘게 섬유무늬가 있습니다. 갓 가장자리는 어릴 때 이렇게 안쪽으로 감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깔때기 버섯 속의 특징입니다. 지금 가장자리에 짧은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짧은 선이 보이는데 요건 깔때기 버섯 속이나 기타 송이과의 버섯 아니면 만가닥 버섯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만가닥 버섯과의 버섯은 원래 송이과에 있다가 분리 독립된 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겹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자리에 짧은 선이 나타나는 거 요것은 땅치 망가닥 버섯이에요. 땅치 망가닥 버섯의 사진인데 이렇게 짧은 선이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같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흰주름 망가닥 버섯이 있어요. 흰주름 망가닥 버섯은 원래 송이과에 있다가 송이과의 깔때기 버섯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흰주름 깔때기 버섯이었는데 이름이 그게 다시 이제 재연구가 되면서 흰주름 망가닥 버섯 속으로 갔는데 그 버섯도 이렇게 짧은 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깔때기 버섯 속에서 만가닥 버섯 속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 깔때기 버섯 속과 만가닥 버섯 속에 그 아주 미세한
특징, 미세한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살은 어릴 때 백색에서 크림색이나 뭐 그런 색을 띱니다. 연한 황색이 되는 황색이 가미된 크림색으로 변해간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망가닥 버섯속하고 깔때기 버섯속 다 흰색을 띠기 때문에 주름살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름살 간격을 보면은 좀 촘촘하죠. 요거는 매우 촘촘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촘촘합니다. 주름살 간격이. 그리고 원래 이제 깔때기 버섯 속은 바른 주름살이에요. 이렇게 자루에서 바르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붙은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그 땅지 망가닥 버섯 속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살펴볼게요. 자루는 4에서 8cm 정도니까 이것도 보통 크기인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좀 방망이 모양이다가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 이 회색 깔때기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몽땅하다 그럴까? 방망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그 방망이, 이게 자루의 길이는 그 환경, 발생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방망이 모양을 유지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이것도 10월, 아주 빠를 때는 9월 말 정도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월 말 정도, 보통은 이제 10월 중에 볼 수 있고요. 늦게까지는 11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땅지 망가닥 버섯과는 다르게 부생균이에요. 공생균이 아닌 부생균이어서 이런 그 유기물이 많은, 아니면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인 이런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낙엽이 두텁게 쌓이거나 부엽토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그랗게 균한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버섯은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그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는 게 있죠. 정확한 정식명은 아닙니다. 그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죠. 막 균한을 이루면서. 그것도 부생균이거든요.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 나는 그런 버섯인데, 그 발생하는 유형은 그것과도 비슷하고, 뭐 요즘 많이 시기가 겹치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과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낙엽이 두텁게 쌓인데 아주 무리를 이루어서 나는 그런 버섯이고요. 이 버섯은 식용이 가능한 버섯인데 완전히 익혀먹지 않으면은 중독이 되고요, 탈이 나고요, 체질에 따라 이제 뭐 구토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리작용으로는 항진균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뭐 식용버섯으로서 권장하고 싶지 않은 맛이기 때문에 뭐 약성은 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을 서리버섯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에 그걸 이제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는데 적절치 않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장명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유인즉 원래 이 서리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리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지금은 줄무늬송이로 바뀌어서 줄무늬송이라고 부르는데, 이 버섯이 원래 서리가 올 때 발생한다고 해서 서리송이라고 불리던 이 버섯입니다. 원래 서리버섯에 대한 전설은 이 버섯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 깔때기 버섯을 보고 서리버섯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줄무늬송이가 얼마 안 있으면은 발생 시기가 되는데, 그때 발생 시기에 맞춰서 한번 줄무늬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색 깔때기 버섯은 좀 그 향이 좋지가 않아요. 약간 역겹다 그럴까? 아니면 좀 불편하거든요.
약간 왠지 약간 살짝 토할 것 같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먹어 보았는데 그 끝까지 뭐 따가지고 온 양을 전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 먹다가 또 버려버리고 다음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장했다가 뭐 먹는다거나 냉장고에 놓다가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려서 데친 다음에 말려서 냉장고에 오랫동안 저장을 하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볶음은 이미 먹어봤잖아요. 냄새가 뭐 계속 사라지지 않으니까 튀김으로 먹어봤어요. 튀김으로 해서 먹어봤더니 향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그 냄새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장아찌로 해서도 먹어봤는데 역시나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뭐 덜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입맛에는 전혀 안 맞고 이런 맛 자체에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버섯은 식용버섯으로서 이제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는 식용할 수 있는 생식하면 독성이 있는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버섯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